이치 프레젠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키컴퍼니의 송효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간호사코칭협회 송세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은율의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최정우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최정우 변호사님 모시고 지식재산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로서 만약에 침해가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먼저 들어가면 타인이 저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 법적 대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권리자 입장에서 특허권, 상표, 디자인권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증거 수집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증거 수집을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세 페이지를 PDF 형식이나 아니면 캡처를 해두셔가지고 증거 보존을 해두시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만약에 물건을 팔고 있다 한다면 하나 정도의 물건 세트는 구매를 하셨다가 보관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 침해 여부를 정밀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품이 또는 서비스가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거든요. 경고장을 발송을 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한 조치로 침해를 인정하고 만약에 침해 중단을 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합의해서 마무리하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다면 다양한 법적 조치를 또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권리가 없는 경우라면요? 출원이나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작한 때로부터 바로 권리가 발생하는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의 제품을 보호하는 부정경쟁 방지법이 있는데 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제품 자체가 창작성이 있어야 돼요. 음악, 영화, 또 책 이런 것들에 저작권이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네. 이렇게 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침해한다면 저작권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시면 되고 만약에 일반적인 어떤 제품 꽃병이라든가 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저작물로 보호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부정경쟁 방지법에서는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를 좀 주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3년 이내에 만든 제품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중에 있는 일반적인 형상이 아니어야 돼요. 저는 그 아동복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도용 사례가 발생을 하면 일단 화가 나요. 그래서 저의 이성의 끈을 붙잡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를 하겠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다른 것보다도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보통 어떻게 좀 안내를 해주시게? 네. 형사 고소를 하는 건 이제 침해자에 대한 조치로 가장 강력한 조치고요. 만약에 형사 고소해서 침해가 인정되고 유죄로 인정되면 벌금 내지는 징역형까지도 이제 선고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침해죄가 인정이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돼요. 모르고도 내 제품을 카피하거나 알지만 이게 뭔가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카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나의 권리이고 당신이 이걸 침해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음부터 바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장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고장 문구에는 내가 언제 이와 같은 제품 또는 이와 같은 상표나 특허에 대해서 권리를 받았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나의 이 중요한 부분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신속하게 판매 중지를 해라.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고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장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위를 유지를 한다면 그때는 이제 고의가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죠. 제가 만약에 법적 대응을 한다 하게 되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경고장을 보내고 이제 침해를 인정한다면 잘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경고장을 보내는데도 계속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거나 계속 판매 행위를 한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 4가지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 그 다음에 침해 형사 고소, 그 다음에 침해 금지 소송, 그다음에 이제 가처분이 있습니다. 각각의 조치들이 좀 개별적으로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침해 인지 여부부터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권리를 침해한 거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특허심판원에 제기하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있고요. 3개월 내지 한 6개월 정도로
다른 조치들에 비해서 좀 빨리 끝납니다. 근데 이제 심판을 했다고 해서 조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경고장을 보내는데도 계속 상대방의 판매 행위를 지속한다면 고의가 생겨요. 권리를 알고도 계속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고의가 생겨서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는데, 이 형사 고소를 하면 한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침해가 인정돼서 기소를 할지 아니면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서 불기소를 할지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단계에 들어가면 보통 합의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허법이나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면은 이제 조치가 끝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합의를 하지 않거나 금전적인 배상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1년 정도 조치하는 기간이 이제 길어지고요. 대신에 법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금전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지금 빨리 침해자의 판매 행위를 중단시켜야 되는 경우는 빠르면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제 가처분을 하면은 상대방의 판매를 일단 중단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중단만 시킨 거지 완전하게 상대방이 못 쓰게 하거나 침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고요. 보통은 이 4가지 조치를 필요한 부분에 맞게 하나 또는 2개를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최종훈 변호사님 모시고 지식재산권을 지키고 또는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그걸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신 대표님들께서는 최종훈 변호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빠르게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권리자분들께서 치매가 딱 발생을 하면 초반에 좀 화도 나시고 좀 흥분도 하고 이래서 경고장을 치매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서 보내시기도 하고, 또 그 치매자가 납품하는 업체나 거래처에게도 이 제품은 치매 제품이니까 판매하지 마라 이런 경고장을 보내세요. 재작년에 그러한 경고장을 보내는 행위 자체도 불법 행위로 인정하기도 했어요. 잘못 보내면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가장 적합한 조치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검증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해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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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